예, 정읍고창의 유성엽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그 HDC 신라 면세점 전 대표를 증인으로 좀 채택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증인 채택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확인 국감 때라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주시고 또 위원장께서도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간사들 간에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체 위원들 표결로라도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걸로 왜 간사들 합의에 맡겨가지고 합의가 되면은 채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택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 정식으로 그 HDC 신라 면세점 전 대표 증인 채택을 강력히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예,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아니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표결로라도 결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질문해 주시고 시간 다시 카운트해 주시죠. 제가 우리 관세청 그 직원들 비위 문제에 대해서, 이런 비위 문제들은 뭐 가급적이면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다루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보좌관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너무 엉뚱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에 의하면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올해 6월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포함해서 6년 연속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관세청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니까 비리청 1위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 관세청을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단 말인가. 그러면은 관세청이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나머지 정부기관들은 아주 엄청난 비리에 쌓였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저희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잘못해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HDC 신라 면세점 전 대표가 밀수 사건으로, 밀수입 문제로 그 교체가 된 거죠. 그 면세점 대표에서.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체가 되었는데 그 교체 사유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는 것인지 불투명합니다. 봐주기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업계에 소문이 다 난 상황이었어요. 밀수로 그 대표가 교체되었다 이 부분이. 지금 그 밀수입 사건이 발각된 것이 2017년 4월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각 직후 2달 후에 2017년 6월 달에 HDC 신라 그 대표를 바로 교체를 했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올 4월에서야 서울세관에서 조사를 착수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2년간 꿈을 댔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파악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봐주기를 한 거예요? 이 문제. 제가 알기로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입니까? 업계에 소문이 다 난 상황인데 면세점 대표가 불법 사유로 인해서 교체됐다는 것이 오는 건데 2년이 지나도록 파악을 못했다. 그건 엄청난 무능이고, 그걸 내가 볼 때는 모를 리가 없어. 봐주기 한 거죠. 봐주기로 한 거예요 이건. 제가 보고받기로는 몰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대표의 교체 부분은 사기업의 대표 교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관세법 178조 특허 취소 규정 보면은 예. 그 운영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특허 취소 사유예요 이게. 그런데 사유를 파악을 안 한다? 못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냔 말이죠. 지금 그러면은 HDC 신라 면세점 취소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건 지금
그 내용이 수사 중이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자체 조사 안 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확정된 관계를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특허 취소 사유예요. 이건 특허 취소 사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걸 조사를 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이건 명백한 재벌 대기업 봐주기입니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는 바로 조사를 나는 이걸 시도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조차도 이거 조사를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꾸물된 것인지 조사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을 방치하고 꾸물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그 범법행위가 있으면은 그 공무원들도 처벌을 해야 돼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알고도 방치를 했다면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모르고 생각을 했어도 하고요. 이건 무능이고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모르고 방치를 했어도. 그런 공무원들을 월급을 주면서 유지를 해요? 나는 정말 아니 그런 게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으로나도 선정이 안 됐으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 문제를. 6년 연속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가 관세청이란 말입니다. 그 관세청에서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되는 거죠.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 건수가 417건입니다. 연평균 40건. 그런데 검사 출신인 관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2018년 49건, 올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43건으로 연평균 건수를 지금 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건수가 많이 생기는데 공직 복무관리 우수기관이에요? 뭐 다른 기관은 엄청나게 비위가 발생하고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저희들이 비익 뭐 5천 명이나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비위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발생했을 때 저희는 최근에 엄정하게 처리해 관세청 왔습니다. 8급 공무원이 컨테이너 검사 면제 대가로 일단 통장으로 확인된 것만 1억 5천만 원 받은 사건이 지금 수사 중에 있죠. 경찰에서. 검찰에서 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통장으로 지금 확인된 것만 1억 5천만 원이니까 수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떻게 아무 결재권이 없는 8급 공무원이 이 책임을 다집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은 책임을 어떻게 물었습니까?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 하겠는데 관리 책임은 물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경고예요, 경고. 이거야말로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8급 직원 혼자 그 승인 검사 컨테이너 검사 승인을 면제해 줄 수가 있어요? 금년 8월 SBS 보도 사건 보셨죠? 네. 이건 정준영 사건의 공무원판입니다. 종합 비리 세트예요. 금품 향응수수, 해외 성매매, 짝퉁 밀수, 사익 추구, 인사청탁, 휴대폰 면세 통관, 제19 봐주기 수사. 이게 지금 관서청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네. 그 16명 처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징계 절차 진행 중입니다. 고발할 거는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할 거는 고발을 했고요. 딱 중징계 4명입니다. 거기. 저는 뭐 이거 웬만하면 이 직원들 비위에 관련된 문제 웬만하면 뭐제 입으로 담기도 좀 그래서 다루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해도 너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도 너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공직복무기관 우수기관 선정이 국무조정실도 이거 감사 불러야 됩니다. 이거 증인으로. 만약에 관세청을 복무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것이 맞다면 우리 정부는 다 썩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예, 정리해 주시죠. 자, 이제 보충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